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자, 세 편의 그 시 분석을 토대로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이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3개를 정해서 글 속에 포함하세요. 과제 마지막 줄에 키워드 3개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이게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과제 작성하는 게. 자, 보통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 제 생각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 잠깐 했는데, 자, 그것은 삶, 즉 살아감에 관한 생각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 좀 살려고 막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먹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살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행동하진 않아요. 죽으려고 마음 먹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라고 말을 합니다. 잘 살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시는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는. 근데 이것은 죽음이 임박해 있거나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의식을 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앞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살까? 항상 살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죽음에 대해서 뭔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곧 죽음이 오지 않을까?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죽음이 임박해 있거나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의식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없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죽음이 아쉬운 것입니다. 그렇겠죠.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겠어. 그러면은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이 어쩔 수 없다면 그래 그냥 내가 받아들일게. 뭐 그런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나입니다. 나는 존 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이 걱정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 돈은 죽음이 걱정할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죽음이 겁나고 죽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렵죠. 죽는다는 게 두려워요. 왜?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결론은 잠을 자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까 봐서 무섭습니다. 막 불면증이 생겨요. 자고 싶지 않아요. 잠을 안 자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또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케이블카를 타게 되면 떨어져서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존 도니 On shortly past we wake eternally be no more 라고 말하면서 사후와 영생에 대해 말했지만 나는 잠을 잘 때 그 무엇도 의식할 수 없듯 그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휴식이라면 삶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인 거죠.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쉬어도 맨날 피곤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아닙니다. 삶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진정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뭐 열반이랄까? 뭐 그런 거, 해탈, 열반? 뭐 그런 거, 그런 경지에 좀 있어야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는 죽을 수 없지만 운명, 우연,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그 운명이 그 사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연이나 사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내가 그 수행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주어진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태연하게 신의 뜻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상에 온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아직 해내지 못했으므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내가 언젠가는 뭐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죽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뭐예요, 사실. 어차피 죽을 텐데.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똑같이 죽는 건데. 내게 뭐 사명이라면은 뭐 자손으로 남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내야 하는 겁니까? 아무튼 나는 그 그레이의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에서 All Through Frailty from Their Dread Adobe를 통해서 그의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갔던 상황에 있었던 점으로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한 것을 읽고 그레이는 젊은이에 대한 연민이나 측은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시에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젊은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아쉬운 것이 사람의 감정인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젊은이가 죽은 것은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고 자기도 죽고 젊은이도 당연히 죽을 수 있지만 뭐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죽는 거지 그것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쉽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보는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 큰 뜻을 품고 좋은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해야 돼요. 뭔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테니슨의 크로싱 더 바에서 죽음에 대해서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공감합니다. 테니슨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May their morning of the bar when to see 이렇게 됐어요. 부분과 그 다음 비슷한 구절입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거창하게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이게 뭐야? 그냥 거기에 아마 내가 이제 바다로 나아갈 때 그냥 조용하다 이거죠. 그냥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닝 이게 이제 신음 소리입니다. 소리. 내가 바다로 갈 때 거기에는 아마 거기는 신음 소리가 없을 거예요. 바에 신음 소리가 없을 것이다. 우는 소리가 없다. 언제? 내가 바다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거창하게 내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본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고 얼마나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장례식을 보면 의례적으로 소란스럽게 진행이 돼요. 결국 장례식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죽은 자에게는 그 의식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뭐 장례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죽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죽음은 죽었다는 것이 알려져서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면 사실 슬퍼할 것도 없고 또 물결이 자연스럽게 왔다 가는 것처럼 죽음도 이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죽었어도 살아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별한 이유가 없죠. 그야말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 내가 이거 과제를 작성을 할 때 영화 배우 이선균이 죽었어요. 그때였어. 그때 이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살면서 평상시에 뭐 이선균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가져요. 그 이선균이 죽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선균이 그 죽었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선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어쩌면 그냥 죽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살고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추측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적어도 내가 이선균을 알고 있었지만 이선균이 죽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듣지 못하면 이선균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죽었을 때 작별하잖아요. 작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물결이 왔다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 조용히 죽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사는 방법이다.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고 믿는 거니까. 적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잖아.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만. 근데 우리는
글쎄요, 이게 뭐랄까, 품앗이가 되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부조를 하고 해가지고, 그걸 또 돌려받기 위해서. 마치 이게 장사처럼 돼가지고, 그냥 누가 죽으면 그냥 여기저기 다 부고를 알리고 죽었다고 소문내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모순이에요.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자연스러운 그것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영원히 위대하게 남아있는 그 방법을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키워드 이제 세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제 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했던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사명이라는 거.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페이트입니다. 페이트, 운명, 숙명 이런 게 이제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 페임,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되면은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명성을 또 얻어야 돼요. 그런 거를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페임이고, 그 다음에 페어웰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명성을 남기고 자기의 어떤 그 위대함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작별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F로 시작해. Fate, Fame, Farewell. 그 이 글에 아주 이 키워드가 그대로 녹아야 있어요. 사람은 운명, 숙명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 숙명이 뭐예요? 내가 뭐 큰 뜻을 이루어야 돼. 그것이 나 개인적으로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됐든 그렇게 하다 보면 명성을 얻게 돼 있어. 그리고 작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상태만 그냥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조용히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있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글을 이제 썼는데, 자, 이게 영문학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어떤 내용들이 좀 철학적이에요. 사실 되게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그래서 한번 나의 어떤 생각을 어, 테스트해보고 또 생각을 또 이끌어내고 새로운 생각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과제를 할 때마다 어렵다고 느끼지만 딱 과제를 또 완성하고 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제를 그냥 보고 베끼는 뭐 그런 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짜임새 있고 재미있게 그 함축된 의미로서 뭔가 감동을 또 전달할 수 있고 또 나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지고 과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